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11월 본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는 조기 투표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요. 선거일 전 주말인 4일과 5일을 한인 투표의 날로 지정하고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한인 조기 투표의 날을 실시합니다. 오늘 시민참여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락과 지역 내 한인 단체장들이 참여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존 호건 카운티 클락은 버겐 카운티 지역 내 한인 유권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는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며 이번에 조기 투표 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많은 한인 유권자가 참여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 lot more Korean Americans can be involved in decisions regarding education. And finally, first time that I can remember, there's a Korean American running for state legislature, state assembly. So that's significant reason to get out and vote. 버겐 카운티 조기 투표는 10월 24일부터 투표 전날인 11월 6일까지 진행되며 해큰색 버겐 카운티 청사를 방문해 우편 투표 용지를 받아 기입 후 같은 건물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11월 4일 토요일과 5일 일요일은 한인 조기 투표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요일은 더 많은 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3시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한인들은 선거 당일날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거일 바로 전에 미리 좀 투표를 하고 또 집중된 홍보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또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11월 17일까지는 주소지 변경과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주지사와 주 상하원의원, 시의원과 교육위원을 선출합니다. 투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시민참여센터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나파밸리 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10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캘리포니아 남부의 한인 밀집 지역 중 하나인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현지 소식에 따르면 어제 오전 91번 프리웨이와 킵섬 캐년 로드에서 발화해 애너하임 밀스로 번진 캐년 파이어 2호 산불은 오늘 오전까지 진화율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애너하임 힐스와 시티 오브 오렌지 지역의 건물 24채가 전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소방대원 일부가 부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후송됐습니다. 애너하임 힐스의 주택가를 중심으로 5천 가구, 1만여 명이 대피한 상태입니다. 소방관 1,000여 명과 소방 헬기, 항공기 수십 대가 동원돼 이틀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LA 근교에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소식통을 이용해 아직 한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피한 주민 중에는 한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날 애너하임 소방당국은 오렌지 파크 에이커, 노스터스틴, 이스트 오렌지, 잼버리 로드 등지에 강제 대피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불길은 산등성이를 타고 확산됐으며 이 지역에는 능선을 중심으로 규격형 주택이 다수 자리 잡고 있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상징물 평화의 소녀상이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뉴욕 한인회 이민사 박물관에 설치돼 평화를 기원하게 됩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후 6시 한인 이민사 박물관에서 거행되는 소녀상 제막식에 앞서 평화의 소녀상이 무사히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평화의 소녀상은 뉴욕 일원에 최초로 세워지는 것으로 미 전역으로는 LA 인근 글렌데일, 미시간주 사우스필드,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브룩헤이븐 시립공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뉴욕 일원에는 지난 2010년 시민참여센터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공립
국립도서관 옆에 위안부 기림비를 미주 최초로 설치한 이후 나소 카운티 아이젠하워 팍, 뉴저지 버겐 카운티 해켄색 법원 앞, 메모리얼 아일랜드에 위안부 기림비 등 7개의 관련 조형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일원에 소녀상이 세워지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녀상의 단발머리는 부모와 고향으로부터 강제로 단절되었다는 상징이고, 어깨에 있는 새는 세상을 뜬 할머니들과 현재 우리를 이어주는 매개체입니다. 꼭 쥔 손은 일본에 대한 분노, 맨발은 고향에 돌아와도 편히 정착하지 못한 할머니, 나비는 환생과 희망, 자유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한편 뉴욕에 온 평화의 소녀상은 2011년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과 동일한 작품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1년 전 중국 상하이에도 건립됐으며 올 3월에는 독일 비젠트에 유럽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뉴욕시가 적극적인 서민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시위를 벌이며 시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9일 뉴욕시청 앞에는 뉴욕 시민 5천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들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노인 및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20만 가구 건설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뉴욕시의 노인 및 서민 아파트 공급 정책을 강력 비판했습니다. 대부분 브루클린과 브롱스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시위대들은 뉴욕시 주택국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아파트를 건설해 노인 15,000여 명에게 공급하고 2만에서 3만 5천 달러 사이의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를 1만 가구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뉴욕시 의회에는 뉴욕시 공영주택 지원기금 170억 달러 전액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시위대들은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서민 아파트는 분양과 입주자 모집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서민이 들어가지 못하거나 수입이 높은 거주자가 버젓이 사는 경우도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서민 아파트 입주 대기자 명단 순서가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돼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 협약 탈퇴 선언에 이어 친환경 정책, 청정 전력 계획의 공식 폐기를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의 계획이 시행 2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10일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인 청정전력 계획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2% 줄인다는 계획으로 청정전력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오바마 지우개의 일환으로 시행 2년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광산 근로자들의 지지 속에 에너지 독립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에너지 규제를 없애고 정부의 간섭을 중단하며 일자리를 죽이는 규제를 취소하는 역사적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광산 개발 규제만 풀어줘도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하며 파리 기후 변화 협약 탈퇴를 공언했습니다. 지난달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잔류 가능성을 시사한 바도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정부의 파리 협약 탈퇴 번복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한편 2015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국제협약 파리기후 협약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의 녹색 성장 대신 기존 산업들과 화석 에너지 패러다임을 선택했다는 분석입니다. 좌충 우돌의 막말까지 트럼프 대통령 곁을 지킬 우군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0일 여론조사기관 모닝컨설트는 전국 47만 2천여 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과 지난 9월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비교 조사했습니다. 결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50개 주와 워싱턴 DC 모두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지지율이 가장 많이 급감한 곳은 뉴욕과 일리노이주였으며 가장 적게 떨어진 편인 루이지애나에서도 11%포인트나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텃밭이라 알려진 테네시, 미시시피, 켄터키, 캔자스, 인디애나주에서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또 25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못마땅하다는 응답이 미시건주 55%, 위스콘신과 아이오와 각각 53%, 펜실베니아 역시 53%로 나타났습니다. 와이오밍과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59에서 60%의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모닝 컨설트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반대하는 유권자층의 비중이 1월 39%에서 52%로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은행들이 SBA 최강자임을 또다시 입증했습니다. 한인은행들이 SBA 융자 상위권에 줄줄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SBA가 2017 회계년도 1에서 4분기 SBA 7A 융자 총액을 대출 기관별로 집계한 결과 전국 100대 대출 은행 중 뉴욕, 뉴저지 7개 한인은행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에는 6개 한인은행이 포함됐었습니다. 한인은행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곳은 뱅크 오브 호브로 15위를 차지했으며 융자 건수는 406건, 융자 총액은 2억 6,382만 9,1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퍼시픽 CD뱅크는 전체 순위 22위로 한인은행 중에서는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융자 건수로는 한인은행 중 3위이지만 융자 액수가 1억 9,163만 6,100달러로 상대적으로 많아 한인은행 중 2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은 한미은행으로 지난해 35위에서 28위로 껑충 뛰었습니다. 한미은행의 융자 건수는 260건, 융자 총액은 1억 5,830만 80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뉴뱅크는 159건 1억 4,965만 7천 달러로 전국에서 29번째, 지점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높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메트로시티뱅크도 35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선전했습니다. 지난해 순위에 포함되지 못했던 노아은행은 48위로 껑충 뛰어올랐고 뉴 밀레니엄뱅크는 5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100대 은행 중 1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웰스파고가 차지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모기지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여전히 고정금리 모기지를 선호하지만 최근에는 변동금리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모기지 정보업체 인사이드 모기지 파이낸스는 올 2분기 변동금리 모기지 승인이 직전 분기 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분기 때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변동금리 모기지의 최대 장점은 고정금리에 비해 금리가 낮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주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금리가 4.11%였던 데 반해 5년 고정 후 변동금리 모기지는 3.38%로 0.73%포인트 낮았습니다. 최근에는 한인 대출자들도 변동금리 모기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모기지는 융자액 60만 달러 이상도 가능하고 100에서 200만 달러의 대출까지 필요한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50만 달러의 주택을 10만 달러를 다운페이하고 40만 달러는 융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 모기지 페이먼트를 200달러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고정금리와 금리 격차로 이자 부담이 적고 초기에 가능한 선에서 확정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은행들은 고정시계 버금가는 월 페이먼트를 부담할 수 있는지 따진 뒤 변동금리 모기지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고정금리와 장단점을 비교해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투자 규모가 연간 1,5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국인들의 미 부동산 사랑의 열기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최근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년간 외국인들이 구입한 미국 부동산 총액이 1,53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투자 총액이 1,000억 달러를 조금 넘은 것을 감안하면 약 50%나 급등한 것입니다. 미국 부동산 구입 규모는 중국인들이 약 320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캐나다, 멕시코, 영국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도
인도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다만 중국인들의 경우에는 투자 규모는 크지만 투자 비중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인들이 미국 부동산 사랑은 여전하지만 캐나다, 영국, 인도 등 다른 국가들의 투자가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중국 정부가 올해 초부터 강화한 해외 투자 규제 등으로 투자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미국 부동산 구매가 늘어난 것은 10년 새 3배로 늘어난 유학생들의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와이 대학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만약 북한 핵 공격이 일어날 경우에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메일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의해 탄도미사일 또는 핵 공격이 발발하면 비상 사이렌에 따라 관내에 적절한 대피소를 찾도록 한 지시사항이 주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랑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보좌진을 전면 재개편했습니다. 수석 보좌관의 토니 카오, 대민 담당으로는 김가은 씨와 챙 주오를 임명했으며 테레사 타이를 입법 보조원으로, 에릭 메이어는 커뮤니티 보조원으로 고용됐습니다. 김 의원은 새로운 보좌진들과 함께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미중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6일 한국전 참전 용사인 찰스 랭글 전 연방 하원 의원과 만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정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랭글 의원과 논의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워위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무실 사용 예약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젊은 비즈니스 여행객을 겨냥해 숙소는 물론 업무용 책상과 와이파이, 회의실 등을 구비하고 뉴욕, LA, 워싱턴 DC뿐 아니라 런던과 시드니 등 전 세계 6개 대도시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미 비즈니스 트래블 레디로 책상과 와이파이가 설치된 주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차차 개이겠고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